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의 주인공은 나쁜 뱃사공을 만났지만 슬기롭게 위기를 모면하는 진평입니다. 진평은 전한 초이 인물로 가난하였지만 독서를 좋아했고 형의 도움으로 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 마을에 장부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진평은 장부를 찾아가 손녀를 달라고 청혼합니다. 그런데 그 손녀는 이미 5번이나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번이나 남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죠. 진평이 결혼한다면 바로 6번째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의 집안에서는 진평이 가난하고 생업에 힘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장부는 진평의 능력을 알아보고 손주 사위로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진승 오광이 반란을 일으켜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항우와 유방이 천하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평은 항우의 부하로 들어가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항우가 진평이 혹시 유방과 내통하지 않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진평은 화를 피하고자 몰래 항우의 곁을 떠납니다. 도망가던 중 큰 강을 만나게 된 진평은 강 위에 떠있는 작은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뱃사공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뱃사공은 한눈에 진평이 망명객임을 알아본 것이죠. 망명객이면 대부분 몸에 돈이 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었으니 뱃사공은 돈을 얻기 위하여 진평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눈치 빠른 진평이 뱃사공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꾀를 생각해냅니다. 배가 강물을 가르고 지나갈 때 진평은 옷을 벗고 함께 노를 저었습니다. 나 돈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뱃사공은 진평이 무일푼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진평은 유방 밑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진평은 특히 이간계에 능해서 항우를 여러 번 곤경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진평은 돈과 소문으로 항우와 신하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항우가 떠도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유방 진영에 사자를 보내자 진평은 사자를 맞이하면서 처음에는 최고의 음식을 내놓았다가 사자가 그 음식을 먹기도 전에 거두어가고 질이 떨어지는 음식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요? 항우의 사자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요. 그런데 그 음식이 바뀐 이유가 바로 그 사신이 범증이 보낸 사신이 아니라 항우가 보낸 사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범증은 바로 항우의 부하인데 이간질을 하려고 범증이 항우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자가 돌아가 항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항우는 범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항우는 범증을 파면했고 억울한 범증은 이로 인해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진평의 이간계 성공했습니다. 유방이 항우와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위험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진평은 묘수를 찾아내어 유방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죽자 한나라 정권은 유방의 부인인 여후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진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고 국가대사는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진평은 이미 여후의 마음을 읽고 여후가 방심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숨겼던 것입니다. 여후가 유방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여후의 친척을 고관으로 임명하여도 진평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납작 엎드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후는 진평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평은 주발 장군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씨 정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평은 은밀히 주발과 계획을 꾸며서 마침내 성공합니다. 당시 중신들은 여씨 외척 세력의 발호에 염증난 상태이므로 외척이 조촐한 박씨의 아들을 황제로 추천합니다. 박씨의 아들은
유방의 친아들 중 최연장자였고 이 인물이 바로 황제로 등극하여 문제가 됩니다. 나쁜 뱃사공의 마음을 읽고 위기를 모면한 진평.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여씨 정권에서도 제거되지 않았던 진평은 기원전 178년까지 천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항우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